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복지TV 뉴스입니다. 시청각 장애인의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첫 소식 황현희 기자입니다. 대형 영화관은 시청각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동등한 조건에서 영화를 볼 수 있도록 화면 해설, 자막 등 각종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시청각 장애인이 CGV, 메가박스, 롯데시네마 등 대형 영화관을 상대로 낸 시청각 장애인 영화 관람권 보장을 위한 차별 구제 청구 소송 1심에서 이와 같은 판결을 내렸습니다. 재판부는 영화 상영관이 장애인의 영화 관람을 위한 정당한 편의를 제공하지 않은 것은 장애인 차별금지법 위반이라며 피고에게 영화 상영 시뿐만 아니라 영화관 안내, 홈페이지 통한 정보 제공 등 영화 관련 모든 부분에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고 명령했습니다. 재판부의 판결은 원고 측이 재판 과정에서 청구했던 모든 요구를 받아들인 결정입니다. 이에 원고 측은 판결 이후 기쁨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재판부에서 좋은 결과 내주신 것 같아서 추후에는 시각장애인도 그렇고 청각장애인분들도 그렇고 영화관에서 좀 그래도 편의가 많이 제공된 상황에서 원활하게 영화를 관람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아울러 원고 측은 정당한 영화 관람을 위해 해당 영화사의 빠른 의무이행을 촉구했습니다. 판결의 의미는 그동안 영화 관람에 있어서 소외되었던 시각장애인과 청각장애인에 대해서 법원이 더 이상 이러한 상황이 계속돼서는 안 된다라는 판단을 내린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하나 바라는 거는 피고들이 지금이라도 이거에 대해서 다투지 말고 앞으로 어떤 계획을 세우고 이런 것들을 이행할지를 항소하지 말고 이런 것을 이해할지를 밝히기를 기대합니다. 고맙습니다. 해당 판결이 앞으로 시각장애인을 비롯한 모든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 보장에 중요한 전환점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장애인 먼저 실천운동본부가 2017년도 장애인 먼저 실천상 시상식을 가졌습니다. 올해로 22회째를 맞이하는 장애인 먼저 실천상은 지난 1996년부터 시작됐으며 한 해 동안 장애 인식 개선, 통합교육 분야에서 등 장애인 먼저 실천 운동에 이바지한 개인과 단체를 선정해 시상하고 있습니다. 올해 대상에는 KT 한국통신이 차지했으며 KT는 그동안 노사가 베트남 다문화 가정 지원 세계 봉사 활동을 통해 사회 약자에 대한 기업의 사회 책임과 나눔 활동을 전개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 한편 복지TV 회장상에는 경상남도 남해군 박영일 군수, 코레일 서울본부 하주영 당무역장이 선정됐습니다. 2018 평창 동계 패럴림픽에 참가하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이 이천훈련원에서 막바지 훈련을 하고 있는데요. 이 경기력 향상을 위해 과학화 장비를 활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하세인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이 한국스포츠개발원이 제작한 통과기문 자동 컨트롤 장비를 사용해 훈련에 임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선수가 스톤을 미는 동작인 샷을 할 때 기문의 폭을 단계별로 조절함으로써 샷 정확도를 높여줍니다. 또한 전후방에 카메라가 설치돼 선수가 실시간으로 영상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선수는 샷의 자세와 스톤의 회전을 실시간으로 분석할 수 있습니다. 정확한 위치의 스톤을 보내주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럴 때 저 장비를 사용을 하게 되면 분명히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날 대한장애인체육회 이천훈련원에서는 스마트 안경과 ICT 기반을 활용한 장비도 함께 선보였습니다. 이 장비는 스톤이 통과하는 구간에 레이저 센서를 설치해 스톤이 지나가는 시간, 거리, 속도 변화를 분석하는 장비입니다. 분석된 결과는 스마트 안경과 태블릿 PC를 통해 실시간으로 제공됩니다. 좋은 경기력으로 만들 수 있는 그런 방식으로 과학화 장비가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영상을 촬영을 하게 되면 그 자세를 샷이 성공한 자세와 저희가 실패한 자세를 웹하드에 올리게 되면 선수들이 이제 쉬는 시간에 잘 나왔던 영상을 계속 이미지 트레이닝식으로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데 이제 도움이 여지껏 지금까지 됐던 것 같고요.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을 위해 열심히 훈련하고 있는 휠체어 컬링 국가대표팀.
과학화 장비 사용으로 경기력을 더욱 향상시킬 예정입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개인이나 단체의 기부 활성화와 성숙한 기부 문화 확산을 위해 나섰습니다. 나눔과 사랑을 실천하는 구로구의 영웅들을 발굴하고 예우하기 위한 첫 행보인데요. 황현희 기자입니다. 서울 구로구가 25개 자치구 중 처음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는 고액 기부자를 위한 구로 히어로즈 클럽을 창단하고 구청 1층에 명예의 전당을 건립했습니다. 구로구는 지역사회의 건전한 기부 문화를 조성하고 기부 활성화를 위해 마련하게 됐다고 밝혔습니다. 나눔이라는 것은 같이 가자는 동행의 의미가 있습니다. 또 그게 우리 그 공동체, 우리 지역사회를 좀 더 오랫동안 지탱할 수 있는 지속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사회에 기부 문화를 좀 더 확산하기 위해서 이분들의 이름을 새김으로써 또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나도 앞으로 이 벽면에 이름이 좀 걸렸으면 좋겠다 하는 마음이 들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 벽을 만들게 됐습니다. 구로구는 개인 3천만 원, 법인과 단체는 5천만 원 이상 기부자를 가입 대상으로 정했으며 현재까지 37명의 가입자가 구로구의 수호천사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사회복지에 애초부터 뜻이 있었고요. 또 이 구로구가 이런 부분 실시하는 데 있어서 그 전부터도 남을 돕는 데부터 나누는 데부터 참여를 해왔습니다. 계속 해야 되고 이거 하나의 사명이에요. 한편 구로구는 그동안 거친 기부금을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와 장학회 등을 통해 사용할 예정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웃을 사랑하고 나눔을 실천하는 구로구 영웅들의 활동이 새로운 후원자를 탄생하게 하는 빛이 되길 바랍니다. 복지TV 뉴스 황현입니다. 뇌변변 장애의 일러스트 작가로 잘 알려진 강주혜 씨가 개인전을 열었습니다. 각 작품마다 강 작가의 세상을 향한 이 긍정의 힘을 느낄 수 있었던 전시회였다고 하는데요. 이현주 기자입니다. 미국 나비는 사고로 찢어진 나비. 혼자서는 날 수 없대. 혼자서는 설 수 없대. 아프고 슬펐어. 아프고 막막해서. 그래도 도전. 찢어진 채 사라지기엔 내가 너무 아까워. 미궁주회로 알려진 일러스트 작가 강주혜 씨의 세 번째 전시회가 열렸습니다. 전시회 첫날부터 관람객들의 발길이 이어졌고 강 작가는 전시회에 방문한 관람객들을 대상으로 작품 설명에 나섰습니다. 교통사고로 뇌병변 장애 1급 판정을 받고 시력 저하와 오른손 마비가 찾아왔지만 긍정의 힘으로 삶의 활력을 되찾은 강 작가. 관람객들의 시선이 한참 동안 그녀의 이야기가 녹아든 작품에 머물렀습니다. 걸림돌이 아니라 디딤돌로 생각하는 거를 느꼈어요. 그러면서 이런 사람이 있구나. 강 작가는 전시회장을 찾은 관람객들에게 특별한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마비되는 손으로 제대로 볼 수 없는 시각장애로 그림과 이야기를 쓰는 일러스트 작가로 활동 중입니다. 제 그림을 몸으로 감상하시고 제 이야기로 감상을 하시고 그분들이 생활 속의 긍정을 찾고 받아들이고 세상으로 나아갈 수 있는 힘을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복지TV 뉴스 이현주입니다.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가 희망 2018 나눔 캠페인 출범식과 이 사랑의 온도탑 제막식을 가졌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충북 지역 전 지역의 나눔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청주시 상당공원에 설치됐습니다. 사랑의 온도탑은 6,677만 원이 모아질 때마다 1도씩 올라갑니다. 이번 캠페인은 내년 1월 31일까지 진행될 예정이며 모금 목표액은 66억 7,700만 원입니다. 경기도가 어린이들의 눈높이에 맞춘 환경체험전을 경기 지역 어린이박물관에서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린이들의 놀이터이자 학습을 할 수 있는 훌륭한 배움터가 되고 있습니다. 정두리 기자입니다. 벽에 코를 박고 무엇인가를 열심히 보는 아이들. 작은 동그라미 안에 들어간 행성들이 손에 잡힐 것만 같아 신기합니다. 행성을 누르자 레이저별이 쏟아지고 인공위성이 나오거나 외계인을 만날 수도 있습니다. 캄캄한 밤,
건물에 불을 켜자 낮은 줄 착각한 매미가 힘차게 울어댑니다. 경기 북부 어린이박물관에서 열리고 있는 체험 전시로 별나라 여행과 대기오염, 빛공해 등을 주제로 꾸며졌습니다. 좀 체계적으로 또한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 곳에서 주제에 맞게 아이들이 할 수 있으니까 또 이게 어떤 공부나 이런 것이 아니라 놀이니까 아이들이 자연스럽게 배울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경기도 어린이박물관에서는 멸종위기에 처한 동물과 식물을 주제로 한 인터랙티브 미디어 체험전을 만날 수 있습니다. 아이들 손에서 색색깔로 되살아난 고슴도치와 도롱뇽, 청우반새가 스크린 속 밀림에서 뛰어놉니다. 도마뱀이랑 새를 그려서 선생님한테 줬는데 TV에 나와서 좋았어요. 직접 그린 동물을 스캔해 대형 스크린으로 전송시켜 볼 수 있고 화면을 가득 채운 쓰레기와 매연을 터치해 환경보호 미션에 참여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이 손쉽게 좀 부담 없이 경기도에 멸종위기 동물이 뭐가 있을까, 식물이 뭐가 있을까를 자연스럽게 놀이처럼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것이 경기 지역 어린이 박물관이 아이들에게 신나게 놀 수 있는 놀이터이자 학습할 수 있는 배움터의 역할을 톡톡히 해내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정두리입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전라남도 순천시의 순천대학로가 복합문화공간으로 변신합니다. 순천 지역 학생들과 지역 주민들이 하나가 돼 이 순천대학로의 활성화를 위한 쇼케이스를 열었습니다. 진두리 기자입니다. 순천대학로는 지난 3월부터 진행된 대학로 공공디자인 사업으로 새로운 문화공간으로 탈바꿈하며 시의 명소로 재탄생할 것을 예고했습니다. 조충훈 순천시장 및 인근 지역 주민들과 순천대 학생들은 대학로 곳곳을 누비며 직접 부스를 체험하고 행사를 기획한 청년 오지라퍼단은 9개월간의 사업 진행 상황 보고와 함께 청춘과 낭만이 가득한 거리를 만들겠다는 포부도 밝혔습니다. 저희 청춘 오지라퍼단은 지난 3월부터 9개월 동안 약 20명 정도가 모여서 활동을 해왔는데요. 골목 경제를 활성화시키고 버려진 공공공간을 청년들만의 공간으로 디자인하는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이제 그 활동의 결과가 지금 대학로 쇼케이스에서 펼쳐지고 있는 중입니다. 순천대 재학생 및 졸업생, 그리고 지역의 문화기획자와 미디어 강사 등 지역 청년 20명이 소속된 청년 오지라퍼단의 주도로 꾸며진 거리는 지역 상권 활성화의 신호탄도 쏘아 올렸습니다. 총 7개의 복합문화공간으로 구성된 대학로는 추운 겨울 움츠린 시민들의 마음에 훈훈한 온기와 함께 미래에 대한 희망을 선사하고 있습니다. 복지TV 뉴스 진두리입니다. 날씨는 매섭게 추워졌지만 이웃을 향한 나눔과 배려의 실천이 마음의 온도를 높여주고 있습니다. 그 현장에 최민아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한겨울 추위를 녹이는 훈훈한 이웃사랑의 대표주자 순천 현대제철은 올해도 연말을 맞아 사랑의 김장 담그기 행사를 개최했습니다. 현대제철 순천 사후부임 봉사대와 제철소 임직원들이 함께한 이번 행사는 12월 4일 배추 다듬기로 시작해 배추소 만들기, 김장김치 버무리기 등 3일 동안 진행됐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만드는 것을 직접 어르신들한테 대접한다고 생각하니까 상당히 보람 있고 흐뭇한 것 같습니다. 예. 7일 순천 조례종합사회복지관에서 열린 전달식에는 약 3,000포기의 배추로 담근 김장김치가 독거노인 등 300가구에게 전달됐으며 많은 분들의 후원으로 이루어진 따뜻한 마음 또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어르신들은 저에게 가장 힘을 주시고 사랑을 주시고 격려를 해주신 분이기 때문에 여기 오늘 참석해 주신 우리 어르신들에게 여러분들 힘찬 박수 한번 보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봉사자들의 정성이 담긴 김장김치를 통해 지역 주민과 소통하는 복지 문화를 실천하고 나눔으로 하나 되는 따뜻한 겨울이 되길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최민아입니다. 전라남도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겨울 별빛 축제가 개막했습니다. 내년 1월까지 진행될 예정입니다. 순천만 국가정원에서 아름다운 별빛에 정원이 물들다라는 주제로 내년 1월 7일까지 축제가 진행됩니다. 정원에는 불빛으로 물들이는 라이트 가든과 눈꽃 퍼레이드 등 다채로운 프로그램으로 열릴 예정입니다. 또한 순천만 국가정원은 인형극과 스노우볼, 애니메이션 등의 유등 설치를 통해 포토존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장애인들의 자립 역량을 강화하고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삼남 석유화학 여수공장과 쌍봉 종합사회복지관이 힘을 합쳤습니다. 삼남 석유화학은 장애인 직업훈련 프로그램과 푸드트럭에 3,600만 원을 후원함으로써 여수에 거주하는 장애인들은 쌍봉 종합복지관에서 바리스타, 창업교육 등 다양한 훈련 프로그램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삼남 석유화학은 이번 후원을 계기로 작게나마 우리 사회 소외된 이웃들이 자립할 수 있는 밑거름이 되고 장애인 고용 창출에도 이바지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가 2017년도 장기 요양기관 우수 종사자를 초청해 간담회를 열었습니다. 하세인 기자입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포항남부지사는 2017년 장기요양기관 우수 종사자 간담회를 지난 1일 포항남부지사에서 실시했습니다. 이번 행사에는 포항 남구 지역 장기요양시설 기관 91곳 가운데 이사장 표창 1명, 지역 본부장 표창 3명의 우수 종사자를 선발해 표창장 및 포상품을 수여했습니다. 가족사랑요양원에 입사해 정성을 다해 어르신들을 위해 일을 하였는데 이렇게 우수 종사자로 상을 받게 되어 너무 기쁩니다. 보람을 느끼며 앞으로도 열심히 배우고 어르신들을 섬기는 요양보호사가 되겠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는 매년 연말 우수 종사자 간담회를 전국 227개 센터별로 개최합니다. 노령 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인해 가지고 무엇보다도 그 치매에 대한 그 국가 책임이 강화되고 있는 게 사실입니다. 이럴 때 그 요양기관 그리고 종사자들이 보다 나은 서비스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국민들이 이러한 그 사업을 지지하고 보다 많은 예산을 확충할 수 있도록 모두가 함께 노력하기를 기대합니다. 복지TV 뉴스 하세인입니다. 계속해서 간추린 소식 전해드립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토교통부가 공동주택관리법 개정안을 마련한 가운데 내년부터 아파트 등 공동주택에서의 층간흡연을 막을 수 있게 됐습니다. 피해자가 관리사무소에 층간흡연을 신고하면 관리주체가 실내 흡연이 의심되는 가해자 가구에 들어가 사실관계를 확인하는 등 필요한 조사를 하고 사실로 확인되면 간접흡연 중단, 금연 조치 등을 권고할 수 있게 됐습니다. 서울시가 내년부터 신혼부부의 전월세 보증금 대출이자를 지원한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현재 월 평균 소득액 70% 이하 2인 가구 기준 약 373만 원이어야 신청을 할 수 있지만 내년부터는 월 소득 기준 약 583만 원으로 늘린다고 말했습니다. 사랑의 열매 영주봉사단이 영주시청에서 지역 소외계층에게 이불 40채를 전달했습니다. 올해는 200여만 원의 성금으로 이불을 전달했으며 앞으로 보다 더 많은 영주 시민이 참여하는 풀뿌리 나눔 문화를 확산시킬 계획입니다. 2017 전라남도 사회복지사의 밤이 전남 순천에서 열렸습니다. 이날 기념행사에서는 전남 지역 사회복지사들에 대한 유공자 표창과 기념행사가 함께 진행됐습니다. 이 밖의 소식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시청각 장애인들의 영화 관람권과 관련해 앞서 뉴스 전해드렸는데요. 법원의 판결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영화관은 법원의 결정을 받아들여 모두가 동등하게 영화를 관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복지TV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는 불공정한 사례부터 억울한 사연, 따뜻한 미담까지 장애인신문과 웰페어뉴스 홈페이지를 통해 보다 다양한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웰페어뉴스 홈페이지 또는 전자우편, 전화번호 02-2655-9519로 많은 제보 바랍니다.